일장 양자 컴퓨팅이란 무엇인가? 1절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의 차이. 우리는 매일 컴퓨터를 사용한다. 스마트폰을 켜고 메시지를 확인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할 때, 혹은 회사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도 컴퓨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기계들은 사실 엄청나게 정교한 논리 회로의 집합체다. 컴퓨터는 0과 1, 단 두 개의 숫자로 세상을 계산하는데, 이 단순한 시스템이 현대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0과 1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면, 즉 0이면서 1인 상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것이 바로 양자 컴퓨터의 시작이다. 모든 것은 비트에서 시작되었다. 고전 컴퓨터는 비트빌라는 가장 작은 정보 단위로 작동한다. 모든 데이터는 0과 1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컴퓨터의 CPU는 이진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논리 연산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진 한 장을 저장하면 그 이미지는 수많은 0과 1로 변환되어 하드디스크나 메모리에 기록된다. 컴퓨터는 전압이 높은 상태 1과 낮은 상태 0을 이용하여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우리가 키보드를 누를 때, 마우스를 움직일 때도 내부적으로는 0과 1이 엄청난 속도로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매우 효율적이지만 한 가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진다. 기존의 컴퓨터는 정보를 한 번에 한 가지 상태로만 저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의 비트는 반드시 0이거나 1이어야 한다. 수많은 연산을 동시에 처리하려면 더 많은 트랜지스터와 더 강력한 연산 장치가 필요하며, 결국 크기와 발열 문제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양자 컴퓨터는 다르게 생각한다. 양자 컴퓨터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 컴퓨터는 큐비트라는 새로운 개념을 사용한다. 큐비트는 고전적인 비트와 달리 0이면서 동시에 1일 수 있는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 상태를 가진다. 쉽게 말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앞면인지 뒷면인지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 동전이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는 두 가지 상태가 섞여 있는 것이고, 이 상태를 유지한 채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얽힘 퀀텀 엔탱걸루먼트이라는 또 다른 신비로운 현상을 활용한다. 두 개의 큐비트가 얽혀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쪽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쪽의 상태도 즉시 결정된다. 마치 쌍둥이 형제가 서로 떨어져 있어도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쁘면 다른 사람도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양자적인 현상을 활용하면 고전 컴퓨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연산을 수행할 수 있다. 고전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누가 더 강한가? 그렇다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컴퓨터보다 무조건 더 좋은 것일까? 사실 그렇지는 않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컴퓨터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문제에서 기존 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매우 큰 숫자의 소인수 분해를 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기존 컴퓨터는 이 연산을 매우 오래 걸리는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쇼어 알고리즘이라는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여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양자 컴퓨터는 분자 시뮬레이션, 기후 예측, 인공지능 학습, 최적화 문제 등에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컴퓨터로는 계산하는데 수십 년이 걸릴 문제도 양자 컴퓨터라면 몇 초 만에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물론 아직 양자 컴퓨터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큐비트는 아주 작은 입자 수준에서 존재하는데, 이들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 불안정해진다. 이를 디코이어런스라고 하는데, 마치 섬세한 나무 블록 쌓기 게임을 할 때 살짝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지는 것처럼 양자 정보도 작은 외부의 방해로 인해 사라져버릴 수 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안정적인 큐비트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양자 오류 정정 퀀텀 에러 커렉션 기술도 개발 중이다. 또한 현재의 양자 컴퓨터는 극저온 상태에서 작동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초전도 큐비트를 사용하는 IBM이나 구글의 양자 컴퓨터는 영하 273도에 가까운 환경에서만 제대로 작동한다. 실험실에서는 가능하지만 이를 상용화하려면 엄청난 기술적 도전이 필요하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 컴퓨터는 분명히 미래 기술의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미 IBM, 구글, 리게티, 아이온큐, D-Wave 같은 기업들이 양자 컴퓨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국가 차원의 연구도 활발하다. 마치 1940년대의 초창기 컴퓨터가 크고 무겁고 비효율적이었지만 결국 스마트폰으로 발전했듯이, 양자 컴퓨터도 언젠가는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올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고,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는 이제 단순한 0과 1의 세계를 넘어 0이면서 1이 될 수 있는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이 새로운 세계에서 어떤 혁신이 일어날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앞으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된다. 2절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 어느 주말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보자. 눈앞에는 보드게임 상자가 하나 있고
게임 칩들이 테이블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 보드게임을 시작하기 전까지 게임 칩들은 무슨 색인지,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는 미리 정해놓지 않았다. 그저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뿐이다. 그런데 막상 게임을 시작하자 칩은 특정 색과 기능을 갖게 되고 그 색과 기능에 따라 게임 속 역할이 달라진다. 사실 이 보드게임 칩의 상태 변화는 양자 컴퓨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데 좋은 비유가 된다. 양자 컴퓨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큐비트가 무엇인지, 왜 그런 개념이 필요한지 살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양자 세계가 얼마나 신비롭고도 색다른지 체감하게 될 것이다. 0도 1도 아닌 그 사이에 존재하는 큐비트. 고전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는 비트다. 비트는 0 또는 1 이렇게 두 가지 상태 중 하나로만 표현된다. 그런데 양자 컴퓨팅에서는 큐비트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사용한다. 큐비트는 0과 1 단 두 가지 상태만이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중첩되어 있을 수 있다. 이를 양자 중첩 퀀텀 슈퍼포지션이라고 부른다. 마치 보드게임 시작 전 칩의 상태가 결정되지 않은 것처럼 큐비트는 특정 값을 가지기 전까지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한다. 이 상태에 있을 때는 큐비트를 측정하기 전까지는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측정을 하는 순간 0이나 1 중 한 상태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개념이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과학자들은 골머리를 앓았다. 0이면서 1이라니 말도 안 돼? 하며 놀라워하거나 의심을 품었다. 그러나 실험 결과는 양자 중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자나 광자 같은 미시세계 입자들에서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던 것이다. 평행 우주의 문을 여는 열쇠, 중첩 상태의 활용. 이 중첩 상태가 왜 중요할까? 우리가 큐비트 하나를 보면 측정 전에 0과 1이 섞여 있으니 이론적으로는 두 가지 상태를 동시에 계산하는 셈이 된다. 큐비트가 두 개라면 어떨까? 각각의 큐비트가 0과 1을 중첩하고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네 가지 00, 01, 10, 11 상태를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 큐비트 수가 늘어날수록 가능한 상태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고전 컴퓨터는 한 번에 하나의 연산만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에서는 큐비트가 중첩 상태를 이용해 여러 가능성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니 특정 알고리즘에서 폭발적인 연산 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양자 병렬성 퀀텀 패러렐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커다란 미로에서 출구를 찾는 문제를 생각해보자. 고전 컴퓨터라면 하나하나 갈림길을 따라가며 시도해 볼 것이다. 중첩 상태의 양자 컴퓨터는 한 큐비트가 여러 갈림길을 동시에 시도할 수 있다. 물론 아직 이상적인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이미 이 병렬성을 이용해 과학자들은 소인수 분해,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에서 전례 없는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양자 얽힘, 떨어져 있어도 연결되는 마법. 양자 컴퓨팅을 이해하는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은 양자 얽힘 퀀텀 엔탱글루먼트이다. 얽힘이란 두 개 이상의 큐비트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한 큐비트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큐비트의 상태가 즉시 결정되는 현상을 말한다. 예컨대 서로 얽혀있는 두 큐비트가 있다면 한쪽이 0으로 측정되는 순간 다른 한쪽은 1 혹은 그 반대이 된다. 이 얽힘 현상은 고전적인 직관으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뉴턴의 역학 세계에서는 두 물체가 상호작용하려면 서로 힘을 전달할 매개체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줄다리기를 한다면 밧줄을 통해 양쪽에 힘이 전달된다. 그런데 양자 얽힘에서는 그런 매개체도 없이 심지어 두 큐비트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상태가 동조한다. 아인슈타인은 이를 두고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 스푸키, 액션 애더 디스턴스이라고 불렀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이 엄연한 물리적 사실이라는 것이 현대 물리학 실험으로 증명되었다. 양자 컴퓨터는 바로 이 얽힘을 이용해 큐비트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병렬 계산 능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린다. 측정의 순간 중첩은 사라진다. 양자 중첩과 얽힘은 마치 동전이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상태처럼 명확히 어느 한 면이라고 고정할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이 동전이 손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동전이 앞면인지 뒷면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양자 상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큐비트를 측정하면 중첩 상태였던 큐비트는 어느 한 상태 0 또는 1로 확정된다. 얽혀있던 다른 큐비트도 동시에 특정 상태로 결정된다. 이 과정을 파동함수 붕괴, 웨이브 펑크션 컬랩스라고 부른다. 이때 한번 측정된 상태는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양자 컴퓨팅에서는 측정을 언젠가 꼭 해야 하지만 동시에 측정하기 전에 얼마나 양자적인 상태 중첩, 얽힘을 잘 유지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만약 중간에 주위 환경으로부터 방해를 받아 이를 노이즈 혹은 디코이어런스라고 부른다. 큐비트가 깨져버리면 양자적 이점을 누릴 수 없게 된다.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는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는 고전 물리학과는 너무나 달라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세계는 분명히 존재한다. 전자, 광자 같은 미시 입자들은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양자역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고 과학자들은 이를 관찰하고 실험하며 법칙들을 하나씩 찾아냈다.
양자 컴퓨팅은 이렇게 발견된 양자역학의 원리를 계산 도구로 적극 활용한다. 0과 1의 단순 계산을 뛰어넘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고려하고 얽힌 큐비트들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을 통해 엄청나게 빠른 연산을 시도한다. 물론 이 길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외부 간섭을 최소화하며 수백에서 수천 개의 큐비트를 스케일업해야 한다. 오류 정정 코드와 디코이어런스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도 필수다. 하지만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역사적인 순간들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양자 컴퓨팅은 한 줄로 정리하기 어려울 만큼 복잡하면서도 그 핵심에는 양자 중첩과 얽힘이라는 명확한 토대가 놓여 있다. 이 둘은 이미 자연계에 존재하는 현상이다. 그저 우리가 몰랐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이제 인류는 이 양자적 특성을 이용해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마치 전기나 증기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그 잠재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시기처럼 우리는 지금 양자 컴퓨팅이라는 도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초입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부터 이러한 양자역학의 기초 개념과 양자 중첩과 얽힘이 어떤 방식으로 계산에 활용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조금 낯설고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안에 숨은 논리와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지금껏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세계관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린다. 토트샘의 사이언스 캐치로부터